가격이 싼데 성능은 대박 좋고 공기도 잘 맞추고 기술 이전까지 해준대. K방산이 날개 돋친 듯 인기가 좋아져요. UAE가 관심이 많죠. KF-21에 대량으로 구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. 일본가 왜 안 한 줄 아니?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과 인공위성을 했다. 70%는 한국산이라고 나오고 30%는 UAE산이라고 나와요. 그 인공위성 만든 기술을 얘네들이 나사하고 협력해가지고 우주산업이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. 우리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개발해서 만든 게 얼마나 많은 기술을 노출됐습니까? 기술 유출 스파이는 무기징역 때려야지 폐가망신 시켜야 되니까요. 그런데 지금 중국에다가 기술 이전 한 사람 다 잘 살잖아요. 국민 세금이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요. 우리 정부보다는 우리 기업을 더 믿거든요. 전체적으로 자주국방이라는 측면 관심을 많이 다 내세우고 있고 그전에는 그냥 돈만 주고 사왔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런 무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. 교수님, KF-21 보라매 전투기가 중동 수출이 대박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UAE 공군 사령관이 KF-21 시제기에 탑승을 하면서 협력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UAE가 관심이 많죠. KF-21에. 예, 우리가 팔고 싶은 나라죠. 네. 그러니까 UAE에서 물꼬가 터지면은 우리는 정말 좋아요. 인도네시아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그 문제가 많았음에도 계속 협력 국가로 뒀던 거는 결국엔 수출 시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쵸. 아무리 만들어도 안 팔리면 맞아요. 문제가 있으니까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계속적으로 우리하고 삐걱삐걱 거렸잖아요. 네. 그런데 만약에 UAE가 대량으로 구매를 해준다면 정말 우리는 좋죠. 근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. 예, 그래서 가능성이 꽤 높아서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, 근데 우리가 방산 수출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사인할 때까지는 몰라요. 그쵸. 예, 그래서 공은 들이긴 하는데 잘 되기를 마음을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는 거죠.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근데 또 이게 그냥 뭐 말만 나오는 뭐 관심 있다 정도는 아닌 게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네. 예, 공군 사령관이 탑승도 했지만. 네.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KF-21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을 하고 네. 중동 국가 최초로 공군 대 공군 회의 개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하고 UAE가 관계가 좋아서 이게 또 좀 UAE한테도 수출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좀 있는. 근데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네. 인도네시아가 이 무슬림 국가들과 관계가 되게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의외로 인도네시아 기술 협력이 어긋날 경우에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습득한 기술도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. 그렇죠. 그게 이제 다른 데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. 네. 예, 그 전에 과거에 그 튀르키예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탱크를 만들었거든요. 네. 예,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그쪽 기술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. 확인할 수는 없지만.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UAE하고 인도네시아 사이는 좋죠. 근데 이제 우리는 인도네시아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돈 문제가 걸려 있고. 분명히 UAE도 그냥 KF-21을 사는 거로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. 기술 이전할 겁니다. 기술 이전을 요구할 거예요. 기술 이전을 달라. 네,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가 방산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이에요. 다른 국가들 기술 이전을 안 해줍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왜 독일제가 더 낫지 않냐, 뭐 프랑스제가 더 낫지 않냐, 미국제, 일본제가 더 낫지, 일본은 수출 못하니까요. 미국제가 더 낫지 않냐, 러시아가 낫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서도 특히 미국이 제일 좋죠. 네. 그런데 미국 걸 안 사는,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자꾸만 이런 것들을 뭐 인권, 민주주의와 연결시키잖아요. 예,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. 그쵸. 예,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, 우리는 파는 게 급하니까 그런 거 얘기 안 하고,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얘기를 택도 안 들어주죠. 택도 없죠. 그런 나라들한테는. 그쵸. 아예 그냥 미국은 예. 하나도 안 해주죠. 예. 근데 이제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. 거기에서 이제 몰캉몰캉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해줄 것 같고.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. 그리고 비행기 성능도 좋고. 그럼 해볼 만하죠.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, 근데 우리가 열심히 힘들게 몇십 년 걸쳐 개발한 거 다 퍼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. 이제 K방산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행복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. 지금 중동에 나가는 모든 그 중요한 물품들은 그 기술 이전이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. 원자력도 그랬어요. 원전도. UAE에게 원전도 기술 이전 문제가 있었고요. 예. 그럼 이게 우리가 더 앞서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정 수준은 뭐 이전해줘야 되겠지만 팔아야 되니까 이게
또 그쪽은 점점 더 요구할 거 아니에요. 제가 항상 반면교사로 얘기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. 인공위성. 이건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예요. 네. 예, 그 인공위성을 개발했던 사람이 외교부 차관이 돼가지고 네. 회의에 들어와서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. 우리 회의에서 저를 앞에 두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굉장히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네. 일본 친구들한테 야 우리가 인공위성을 일본하고 하자고 했을 때 일본가 왜 안 한 줄 아니? 니네들은 기술 이전 안 해준다고 해서 안 했다. 그런데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과 인공위성을 했다. 그래서 UAE가 만든 인공위성의 기술에 보면 70%는 한국산이라고 나오고 30%는 UAE산이라고 나와요. 근데 그 30%를 우리가 도와준 거죠. 네. 그래서 인공위성을 만들었어요. 네. 그 인공위성 만든 기술을 얘네들이 나사하고 협력해가지고 우주산업이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. 어떤 면에서는. 진짜요? 네.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. 그런 일이. 그래서 우리가 네. 물건을 팔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뒤통수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우리 K방산 산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른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변에서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. 너무 단기간에 파는 거에만 이득을 보면 안 된다. 네, 물론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거기에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.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중국에 노출됐습니까? 맞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. 난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부에서 지금 당장 바꿔야 될 법이 기술 유출 스파이는 전 재산 몰수하고 벌금을 100배 때리고 네. 감옥에 그냥 무기징역 때려야지. 맞습니다. 그런데 지금 중국에다가 그 기술 이전 한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다 잘 살잖아요. 맞아요. 그거 진짜 문제예요. 이거 국부 유출인데. 맞아요. 그리고 그 기술들이 개인이 개발할 때 개인 돈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? 회사 돈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전부 다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요. 맞아요.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건데 우리가 심지어는 밖에서 사 먹는 그 음료수 하나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다 그런 게 들어가서 하는 건데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단돈 1,000원이라도 다 내서 한 건데 그 기술을 홀라당 다 팔아먹었는데 떵떵거리고 잘 살아. 와, 이거는 친일파 매국노보다 더 못한 겁니다. 맞습니다. 현대판 매국노예요. 실제로 우리나라 최근에 오산 공군기지, 네. 주한미군기지 찍은 중국인 관광객이 조사를 받았는데, 이제, 그냥 뭐 학생이 좀 그냥 이렇게 찍었나 보다 하고 풀어줬거든요? 근데 이틀 뒤에 가서 또 찍었대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처벌법이 없으니까 간첩법이 북한 대상으로만 되니까 그냥 거의 막 호구로 알고 그냥 막 해도 뭐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군사기술 같은 거는 진짜 민감한 건데. 네. 이게 저는 이런 똑같은 일이 방산산업에서도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. 우리도 사실 그 KF-21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레이더도 네. 미국에서 네.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분이 와가지고 도와준 걸로 알고 있어. 그분 뭐 스파이로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었잖아요. 네. 그런데 같은 일이 또 우리 기술이 넘어가지 않느냐는 보장은 없죠. 그렇죠. 이게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잘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치인분들 좀 이런 것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요. 정치 뭐 하는 거예요. 네. 아니 제가 이 얘기는 그전부터 했어요. 이거 기술 유출범은 그냥 무기징역 때리고 그 번 돈 다 압수하고 번 돈 곱하기 3배, 4배, 10배 해가지고 다시는 하나만 딱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못해요. 맞아요. 교수님 근데 또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, 뭐 사우디나 이집트도 KF-21의 수입에 되게 적극적이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뭐 우리 K방산이 날개 돋친 듯 인기가 좋아져요. 사실은 이제 우리는 K방산을 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. 우리는 자주국방을 70년대부터 그쵸. 했던 거고,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주국방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근데 자주국방이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그래가지고, 이 국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죠.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뒤통수를 크게 맞은 거고요. 네.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우크라이나 전쟁이니까, 북한하고 계속적으로 대치된 상황이니까,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우리가 국방비에 들어가는 것만 아껴서 다른 데 써도 국민들이 훨씬 잘 삽니다. 그렇죠. 그런데도 국민들이 차분하게 그 국방비에 들어가는 걸 전혀 우리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.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해와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본물이 터진 겁니다.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. 우리가 방산 시장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열심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본물이 터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물건을 팔 때
치사하게 조건을 안 붙이고, 예, 그 다음에 가격이 싼데 성능은 대박 좋고, 그렇죠. 예, 그리고 그 성능이 대박 좋으면 뭐 합니까? 주문할 때 빨리 와야죠. 그렇죠. 또 우리는 뭐 이 택배 정신 대단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택배도 빨라요.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라. 그러니 공기도 잘 맞추고, 거기다가 와 기술 이전까지 해준대. 최고죠.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건이 좋다 보니까 KF-21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 FA-50 경공격기의 역대 최대 규모의 중동 수출이 임박했다고 합니다. 특히 이집트에서 FA-50 100대 규모의 수입 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네. 사실인가요? 아, 그런데요. 이게 그 잉크가 완전히 말라야지. 네. 아, 괜히 설레발치다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말기 이러는데, 아무튼 일단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뭐 계약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.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뉴스 자체가 없었잖아요. 예,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물건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생으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다른 조건이 붙어요. 예, 예를 들면 이집트에다 물건을 판다.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차관 형식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또 물건을 방산물자는 방산물자를 팔잖아요. 네. 그러면 또 상대방의 물자를 좀 사줘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완전히 타결이 될 때까지는 네. 사실은 그 살오른 팔을 걸어야 되는 거고 또 주판을 잘 튕겨봐야지 얼마큼 이득인지도 또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제가 찾아보니까요, 교수님. 네. 여기 이집트가 중국이 J-10이라고 파키스탄에서 조립한 이제 고등 훈련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집트에 판매하려고 2010년부터 되게 공을 많이 들였대요. 근데 최근에 F-16과 미국의 F-16과 호환성이 높은 FA-50 100대 구매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뭐 루머가 있는데 이게 그래도 전혀 근거가 없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 우리 비행기가 미제와 호환이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장점이에요. 네. 새로운 것보다 미국 그 무기는 시스템이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가 우리 또 전사 전문가 모셔서 더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네. 호환성이 중요하거든요. 네. 시스템이 다르면 안 좋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KF-50도 미국의 F-16과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. 그래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천궁2, 대전차 미사일 현궁, 다연장 로켓, 현무를 가장 먼저 수입한 국가고요. 네. 심지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도 K2 전차와 잠수함,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일단은 뭐 우리 물건이 좋은 것도 있고 뭐 기술 이전도 있겠지만 중동 국가들이 국방력을 되게 급격히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. 네. 좀 이유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주국방에 그렇게 큰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. 예.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자국 방어의 자주국방이라는 측면들을 다 내세우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런 무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. 주로 이 모로코나 이쪽은 이제 북아프리카는 프랑스가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. 네. 예. 근데 이제 프랑스는 물건을 팔았지만 뭐 이렇게 기술 이전 안 해주거든요. 네. 근데 우리는 이제 기술 이전에 아무래도 잘해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.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. 각 국가들마다. 예.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돈만 주고 사왔는데 네.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돈만 내지 않는다예요. 우리도 그래도 조금씩 기술을 받아서 나중엔 우리 거 만들자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.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습니다. KTX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. 네. KTX 처음 들어왔었을 때 그때 프랑스가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.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프랑스는 우리한테 그거 팔아먹으려고 우리 조선시대에 뺏어간 책도 돌려주겠다. 뭐 온갖 기술, 온갖 아양을 떠더니 책은 뭐 안 주고 결국에는 예. 근데 기술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서 만든 게 산천이잖아요. 네. 프랑스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그러지 않으려는 법 없습니다. 그러면 중동 국가에 수출하는 건 좋지만 이들 목적은 우리나라처럼 자주국방하는 거니까 기술을 네. 이렇게 야금야금 가져가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은 주더라도 그 뛰어넘을 수 있는
필살기는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되죠.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하면 안 되겠네요. 그렇죠. 어느 나라들도 다 핵심 기술 이전 안 해요.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. 굉장히 요구만 집요하게 할 겁니다. 집요하게. 예. 그래서 우리 방산산업이 굉장히 심장 단단한 분들로 해가지고. 네. 예.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보다는 우리 기업을 더 믿거든요. 항상 우리나라는 정부보다 기업이 훨씬 잘해요. 그래서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. 네. 예.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노파심에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노파심에 걱정을 하는 거죠. 네. 교수님 그 위에 높으신 분들한테 제발 좀 우리나라 이 기술 스파이가 지금 날리니까 이거 좀 법 좀 우리 웅달채방에서도 소리를 지르죠 한번. 네. 이 기술 스파이들 진짜 폐가망신 시켜야 되니까요. 맞아요. 3대 4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. 맞아요. 지금 한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지금 난리잖아요. 예. 그러니까요. 이런 거 그 빼간 사람들은 그 보이스피싱으로 엄청 돈 버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박현도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